안녕하세요. 김알TV입니다. 요즘은 부동산 정책으로 인해 분양 열기가 조금 안정되고 있는데요. 새 아파트가 어느 동네에 분양한다는 소식을 들으면 여러분들은 무엇이 가장 궁금하세요? 저는 분양가가 어떻게 형성될지 가장 궁금한데요. 그 외에도 어떤 건설사가 들어오는지, 분양받고 나서 가격이 오를 것인지, 내부는 어떤 컨셉으로 지어질지 이것저것 많이 궁금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모델하우스에 방문해서 어떤 내용을 주의 깊게 봐야 하며 상담을 받고 나면 카탈로그를 받는데요. 요즘은 홈페이지에 들어가도 쉽게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카탈로그를 볼 때 어떤 점을 눈여겨봐야 하는지, 그리고 입주자 모집 공고문은 어떻게 봐야 하는지 쏙쏙 짚어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가지고 온 샘플은 대구에 분양 예정 중인 아파트 카탈로그입니다. 먼저 모델하우스 방문 예약. 저는 해당 아파트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습니다. 접속하니 바로 팝업장이 뜨더라고요. 요즘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서 모델하우스를 방문할 때는 사전에 꼭 예약을 하시고 가셔야 합니다. 예약제로 진행되고 있으니 꼭 참고하시고요. 대부분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예약을 할 수 있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예전처럼 내가 보고 싶을 때 아무 때나 가서 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아닙니다. 그렇게 가시면 현장까지 가셨더라도 모델하우스 안으로 출입이 불가하니 꼭 건설사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방문 예약을 먼저 하셔야 됩니다. 인기 있는 곳은 모델하우스 방문 일정 잡기도 어렵더라고요. 내가 보고 싶은 집이 있으면 원하시는 날짜와 시간대에 다녀올 수 있도록 미루지 마시고 예약도 서둘러 해두세요. 다음은 입지 환경입니다. 입지 환경을 볼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지역의 개발 호재, 도로 여건입니다. 호재들이 있으면 지금 분양가가 적정한지, 나중에 어느 정도까지 매매가가 올라갈지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아파트는 동대구역과 가깝고 엑스코선 시남 뉴타운 재정비 촉진지구가 최대의 개발 호재로 있는데요. 도면으로 보는 것은 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꼭 현장에 직접 방문하셔서 확인해 보시고요. 아파트 부지 근방으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병원, 지하철역, 버스터미널, 백화점 등은 가까운지, 도보로 이용 가능한 거리에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분양가가 적정하게 나왔는지 판단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호재들이 예정되어 있으면 현재는 없지만 앞으로 개통도 되고 만들어짐으로써 생활에 어떤 편리함을 줄 것인지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단지 조감도입니다. 저희가 보고 있던 아파트는 아직 조감도가 나오지 않아 다른 아파트를 예로 들겠습니다. 단지 조감도를 통해서 조망권이 어떻게 나오는지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요즘은 조망권을 워낙 중요하게 생각해서 가격에 영향을 미칩니다. 단지 옆에 공원이나 수변공원, 산 등을 볼 수 있다면 나중에 매매가가 올라갈 수 있습니다. 다음은 단지 모형도입니다. 모델하우스 내부에 들어가시면 단지 모형도를 보면서 단지 배치도와 꼭 같이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앞동도 높이가 낮아서 뒷동도 조망권이 나올 수 있게 만든 아파트라면 더더욱 꼼꼼히 확인해 보시고요. 출입구는 한 곳인지 두 곳인지, 주 출입구는 어느 도로로 나 있는지, 단지 내 상가는 어디쯤 들어오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단지 배치도입니다. 단지 배치도는 N이라고 써있는 방향이 북쪽입니다. 그 방향으로 남향인지 남동향인지 남서향인지 확인해 보시고요. 요즘은 대부분의 아파트 외관이 옛날 성냥갑 모양으로 쭉 일자로 나열된 정남향으로 지어지는 동은 몇 개 없습니다. 지금 저희가 보고 있는 단지 모형을 봐도 그렇죠. 또 청약을 놓고 싶은 평형과 타입을 정하시고 단지 배치도를 보면 어떤 동이 당첨되었을 때 가장 좋은지 체크해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동별 배치도입니다.
동별 배치도는 모든 동이 높이가 일정한 것이 아니라 단지 중앙은 층수가 더 높고요. 사이드에 있는 동일수록 층수가 더 낮은 곳이 많습니다. 이것도 단지 모형도와 같이 비교해 보시면 높이가 낮은 층수가 어느 동에 있고 그 뒷동으로는 높이가 더 높아서 조망권에 영향이 없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요즘 층간 소음으로 인해서 1층이 필로티로 된 2층도 꽤 인기가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필로티로 된 2층이 어느 동에 있는지도 확인해 보시고요. 전체가 다 필로티로 만들어진 곳도 있지만 필로티가 아닌 1층도 있으니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단지 내 커뮤니티 시설입니다. 요즘 분양하는 아파트는 워낙 커뮤니티 시설이 잘 돼 있어서 단지 내에서 해결 가능한 것이 많습니다. 헬스, 골프 연습장, 도서관은 요즘 기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평면 정보입니다. 평면 정보를 통해서 평형별 배치도를 확인해 보시고요. 실제 유니트에 들어가서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델하우스 내부에는 각종 소품들로 인해서 크기에 대한 감이 잘 안 올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안방에 유상 옵션으로 붙박이장이 모델하우스엔 설치되어 있지만 난 하지 않을 계획이라면 어느 정도 공간 활용이 더 가능한지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다음은 분양 일정표입니다. 분양 일정표를 통해서 내가 청약할 날짜가 어느 날인지, 당첨자 발표는 언제 하는지, 계약일은 언제쯤인지 확인하시고요. 다음 일정표를 보시면 무순위 청약이 특별 공급보다 먼저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첨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무순위 청약을 넣을 것인지 이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다음은 청약 가이드입니다. 요즘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된 곳이 많다 보니 청약 1순위 조건도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해당 지역의 청약 가이드를 보면서 하나하나 꼼꼼하게 체크해 보시고요. 과거 5년 이내 다른 주택에 당첨된 사실이 없는지, 재당첨 제한 기간에 해당되는 건 아닌지 청약홈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확인 가능합니다. 청약 통장을 꺼내서 가입 기간이 24개월이 지났는지, 지역별 예치 금액은 평형, 지역에 따라서 달라지는데요. 입주자 모집 공고일 전일까지 해당 청약 예치금이 납부되어 있어야 가능합니다. 지금 듣고 계시는 분들 중에 청약이 뭔지,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막연하신 분들은 제 채널에 들어가시면 제가 청약에 관해 1편부터 10편까지 아주 쉽게 설명해 뒀으니 참고해 보세요. 그리고 요즘 나이가 어린 경우 무주택 기간도 짧고 결혼을 하지 않았다면 부양가족도 없기 때문에 청약 가점이 상당히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당첨 가능성이 크게 떨어지죠. 이런 분들은 무순위 청약에 도전하시면 됩니다. 무순위 청약으로 당첨 가능성을 높일 수 있으니 걱정 마세요. 관심 있는 단지라면 무순위로 일단 넣어 보시고요. 이건 청약 통장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혀 부담이 없습니다. 다음은 입주자 모집 공고입니다. 그리고 모델하우스에서 주는 카탈로그 외에도 반드시 확인하셔야 되는 것이 입주자 모집 공고입니다. 이건 모델하우스 오픈일이나 전일에 건설사 홈페이지나 청약홈 사이트를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청약 자격 조건의 기간, 나이, 지역 우선 등의 청약 자격 조건 판단 기준일이기 때문입니다. 요즘은 대출 조건이 많이 까다로워져서 하나하나 자세히 보셔야 되고요.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꼭 건설사에 전화하셔서 물어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총 세대수 중 특별공급 세대수와 일반공급 세대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 보셔야 됩니다. 특별공급 대상인지 아닌지는 입주자 모집 공고 내용에 전부 다 나와 있습니다. 특별공급 대상이 되면 그만큼 아파트 청약 당첨 가능성이 높아지죠. 모르시겠는 분들은 청약 시리즈 7편 특별공급 대상자 난 어디에 해당될까 영상을 참고해 보세요. 다음은 제일 중요한 분양가를 보셔야 합니다. 이 분양가와 근방의 아파트 중 가장 최근에 분양한 아파트 매매가와 비교해 보시면 가장 좋습니다. 개발 호재와 위치 등을 비교해 봤을 때 적정한 분양가로 나왔는지 아니면 너무 비싸게 나왔는지 체크해 보시고요.
그리고 중도금이 60%로 되어 있는데요. 무이자인지 유이자인지 꼭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왜냐면요, 분양부터 입주까지는 상당히 많은 시간이 걸리는데요. 보통 3년 정도 걸립니다. 만약 이자 후불제라면 입주할 때 그 이자를 부담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기간이 길기 때문에 이자도 그만큼 커지겠죠. 중도금 유이자와 무이자가 뭔지 궁금하신 분들은 제 채널에 아파트 중도금 대출 무이자, 이자 후불제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해둔 영상이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그러고 보니 평소에도 청약에 대해서 많이 설명해뒀네요. 다음은 청약 예치금입니다. 청약 예치금은 입주자 모집 공고일 전일까지 청약통장에 입금해 두셔야 합니다. 평형별, 지역별로 금액이 달라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내가 사는 곳이 부산광역시고 85제곱미터 이하의 청약을 할 예정이라면 300만 원 이상 넣어두시면 됩니다. 다음 분양가 다음으로 가장 중요하게 보셔야 될 부분이 발코니 확장 금액입니다. 보통 잔금은 대부분 대출받아서 입주하게 되는데요. 분양가의 확장비를 더해야 납부할 금액을 대략 알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유상 옵션은 어떤 것들이 있고 난 무엇을 할 것인지 금액은 얼마인지 체크하셔야 합니다. 저희가 보고 있는 모집 공고문에는 추가 옵션으로 시스템 에어컨, 내실 붙박이장, 이태리 수입 싱크 수전, 거실 우물 천장 간접 조명, 식기세척기, 냉장고, 김치냉장고, 스위치, 거실 주방 바닥 타일, 가변형 평면 이렇게 해서 총 9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알려드린 내용들은 일단 모델하우스 방문 예약을 먼저 하시고요. 모델하우스도 다녀오시고 현장 부지도 방문하셔서 직접 눈으로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분양받은 후 계약금, 중도금, 잔금은 어떻게 마련해야 되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6억 아파트 청약 당첨 시 내 돈은 얼마가 필요한지 자세히 다룬 영상이 있습니다. 조회수가 벌써 100만이 넘었네요. 그만큼 많은 분들이 가장 막연하고 궁금하셨던 부분이란 생각이 됩니다. 내 집 마련이 소중하고 중요한 만큼 꼼꼼하게 공부하셔서 꼭 좋은 청약에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영상도 도움이 되었길 바라면서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